지금 판매를 시작한 지가 이제 몇 달 되고 있잖아, 그죠? 어떻게 느낌이 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우지 뭐 어때? 감은 이제 대충 알겠는데 약간 행사나 이런 구성 같은 게 좀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일반 판매가 있고 뭐 기획전 같은 행사가 있을 거잖아. 네. 그죠? 냉정히 얘기하면 예전에 블로그하고 카페 키울 때 다 그렇게 키웠어요. 작업 안 하고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만큼 뒤에 숨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단지 지금 컸으니까 아닌 척 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손님 입장 봤을 때 브랜드도 10,000원 하는데 별로 알려지지 않는데 처음 보는 건데 같은 제품인데 8,000원쯤 하면 살까요? 망설일 거예요. 아예 그냥 한 6,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하면 그래 뭐 복걸복이니까 한번 사보자. 그죠? 한번 손 대볼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좀 안 좋은 말로 치면 뜨내기들인 거예요. 뜨내기들. 이거를 먹고 싶은데, 이거를 사고 싶은데, 이거 사기는 부담스러워. 이게 싸니까 한번 사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님들한테 자기들끼리 소문이 좀 날 거예요. 그죠? 소문 나면서 이제 후기도 달릴 거 아니야. 순위도 좀 탈 거잖아, 그죠? 그러면 괜찮나 보다. 그때쯤 되면 이제 10,000원 주곤 망설이지만 한 6,000원, 7,000원대 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일 마지막에 있죠. 검증이 완전히 끝났을 때 한 8,000원 정도 하면 이 사람들이 좀 올 거예요. 검증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이 사람들은 안 움직여요. 우리로 치면은 소비 성향이, 브랜드 성향이 강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우리 전 직원에서. 저요. 그러니까 권 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안 사. 근데 완전히 증명됐을 때는 요거는 살 거야. 그전에는 계속 이것만 살 거거든. 네. 검증받았으니까. 요거 검증받으면서 약간 브랜드가 약하는데 가격이 이러니까 이럴 때는 가성비 따지는 거예요. 요거는 가성비가 아니에요. 이 정도 돼야 20%에서 30%? 이게 가성비예요. 요거는 가성비가 아니에요. 요거는 이렇게 안 하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 세일 하는 거예요. 50% 세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상품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상품을 팔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선택했잖아요. 뭐예요? 뭐 예를 들어 브로멜라인. 그다음 뭐 있어요? 우리 또 금기식 신제품 뭐예요? 신제품 멜라닌. 멜라닌. 멜라토닌. 멜라토닌. 이런 것들은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특히 요거는 건강식이잖아, 그죠? 건강은 우리가 더 세밀하게 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든 간에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올라설 수는 없어요. 여러분 혹시 설레임이라고 알아요? 아이스크림. 네. 네. 설레임 있죠? 한 30년 더 된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예전에요. 내가 서울 살 때인데, 그냥 거리에서 그냥 막 줬어요. 공짜로. 팔지도 않았어. 파는 것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죠? 거리에서 그냥 다 나눠줬어. 그죠? 뭐, 한동안.
이게 아무리 좋은 것도 그런 과정을 걸쳐서 지금 아주 빅 브랜드까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먹잖아. 장수 제품이에요 이게. 그만큼 이 사람들이 많이 먹고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이름도 익숙해지고 맛 입에도 익숙해지면 그건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콜라, 사이다, 이것도 진짜 오래된 거잖아요. 아마 사이다는 이제 기억에 태어나기 전부터 먹었던 것 같아. 비쌌으니까 언제 먹어? 소풍 가는 날. 1년에 한두 번? 그 정도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 살게 되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 혹시 그 기억나요? 스마트폰 하면 누구를 떠올려요? 그쵸? 스티브 잡스 얘기를 하긴 해야죠.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 사람의 전공이 뭐죠? 인문학. 삶을 떠나서는 판매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건 사람이 살아가는 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블로메란을 하면서 문제 생긴 것도 그런 거예요. 그죠? 어떻게 100개 만들고 300개 만들고 500개 만들고 이게 있죠. 그 뭐였어요? 500개 이상 한 번에 만들어야 판매가를 너희들이 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먼저 챙기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두 달 그냥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같은 브랜드니까 이름 제품명이 동일하게 나오는 애들은 네. 건드릴 수 없고 네. 제품명에다가 우리가 에코바이탈을 그죠. 넣어가지고 뭐 만약에 멜라토닌인데 멜라온이 그 네. 제품명인데 뭐 멜라인으로 한다. 네네. 그런 식으로 제품명을 바꾸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게 기본이 1000개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을 예상하고 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 이런 거를 먼저 디테일하게 파악해서 준비를 해야 착오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꼭 챙겨야 알았죠? 50%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신상품이 나왔어. 이거를 활성화시키려면 총 비용이 1억이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1억을 월 1000만 원씩 해서 1억을 적자가 볼 것이냐, 아니면 그 1억을 단위별로 첫 달 5천만 원, 두 번째 달 3천만 원, 셋째 달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적자 보고 4개월째부터는 적자를 안 보고 끌고 갈 것이냐,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뭘 해도 경쟁자가 있어요. 제가 얘가 예전에 했던 말이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은행이자가 싼 나라가 있고 비싼 나라가 있죠. 기억나요? 예전에 제가 얘기한 거. 우리나라 보통 은행이자가 얼마예요? 5% 전후하죠? 그죠? 좀 뭐 담보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근데 저쪽 동남아 가면 얼마 할 것 같아요? 자세히 모르지만 일본이 최근에 갔다 왔을 때 0.8%대였나? 그랬어요. 그 이자가요? 뭐 이자. 자, 그럼 일본, 우리나라, 거의 어떤 거 봐야겠네요. 일본, 그죠? 그 다음 이제 동남아가 있겠죠. 일본은 0%라고 그러죠. 실제로 집 살 때 0%예요. 그래서 약간 수수료는 있어요. 동남아는 자세히 모르지만 20에서 30%일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 말라 소리. 아니에요. 된다는 얘기예요. 아, 쉽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으면은 이자 5%니까 싸 보이잖아. 네. 근데 내가 뭐 보니까 뭐 잘 될 것 같아. 그거 딱 하려고 그래봐. 이미 비슷한 게 전국에 깔려 있어. 소상공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요구르트 뜬다던데 요구르트 한번 해볼까? 한번 검색해봐. 이미 전국에 수천 개가 깔려있어요. 아, 커피숍 괜찮대. 알아봐. 제주도만도 수천 개 있어. 결과적으로 뭐야? 할 게 없어요. 일본은 뭐예요? 일본은 더 할 게 없으니까 0%인 거예요. 동남아는 뭐든지 해도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물론 잘 해야 되겠지만. 보통 도시화율을 여기야, 도시화율. 우리나라는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당일 배송 안 되는 지역이 없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면 섬. 다도에 섬 있죠.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도시화율이 100% 된 나라예요. 나라가 좀 엉성하긴 해요. 베트남, 라오스,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미얀마. 나라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 이 나라들은요, 대체적으로 도시화율이 몇 프로냐? 30에서 40%예요. 라오스는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디 가려고 그러면 강이 하나 있어. 강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앞에 길이 강이 저기 다리가 없어. 그럼 저 밑으로 아니면 저 위로 올라가서 가야 돼. 아,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데 비행기가 비싼 거예요. 우리나라는 비행기도 싸잖아요. 왜? 교통편이 다양하거든. 굳이 비행기 안 타도 돼. 그래서 도시화율을 얘기하는데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사가 어떤 데가 돼요? 오목한 데가 돼요. 그 지역 사람들 밖에 못 나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로 치면요, 한 2층 가구가 돼. 예를 들면. 근데 나가는 길이 한 구멍이, 대문이 한 10개쯤 있어. 그럼 뭐예요? 2층 가구가 아니라 200가구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한 2층 가구 되는데 문이 하나만 있어봐. 그러면 진짜 2층 가구가 되는 거예요. 문 2개면 1000 가구가 되는 거고. 골목골목.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나라는 이자 싼 대신에 뭐든 해도 이미 경쟁자가 이미 있다고 봐야 돼요. 동남아는 거꾸로고. 우리나라도 온라인 도시 마찬가지예요. 이미 매출이 50% 넘었다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의 총 생산량이 얼마인지 알아요? 1년에? GDP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한 21,000? 약 2,000조 정도 돼요. 지금 좀 올라가지고 한 2,000, 한 2,300 정도? 300 정도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요걸 기준으로 우리가 성장률을 얘기하잖아요. 뭐 2%, 3%. 그러니까 2,000조인데 1% 성장하면 요 20조 성장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 개념으로 보면 이제 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도소매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도소매가 600에서 700조예요. 보통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소매를 300쪽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도소매가 지금 의미가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돼요. 근데 지금 온라인 매출이 어떻게 돼요? 거의 300조 육박이에요. 300조. 온라인 매출 300조. 거꾸로 뭐예요? 이미 포화 상태에 왔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전에 10년 전 뭐 이렇게 뭐 이럴 때는 올려놓고 이제 살짝만 작업해도 됐단 말이에요. 후기 관리 잘하고. 근데 지금은
후기 관리도 안 돼. 왜? 그 이전에 판매가 돼야 후기 관리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일단은 손해보더라도 낮은 가격에 팔아줘야 돼. 그 관리하는 게 이제 사실은 판매의 시작인 거예요. 스마트스토어에 좀 통계. 네, 판매 행동 분석 들어가 볼게요. 날짜는 그냥 이런 돼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구매 전환율이에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판매할 때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몇 사람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사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에 쓸 때하고 10개 세트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애매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 구성을 여러분들이 매일 보다 보면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드럼 칠 때 어떻게 해요? 한 달 넘으면 계속 이것만 치죠. 지금 한 달 넘었잖아요. 느끼기에도 많이 익숙해졌어요. 이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 제가 뭘 얘기했어요, 항상? 모니터링 얘기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모니터링이에요. 모니터링 하면서 뭐 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맨날 똑같은 생각도 하다 보면 생각이 업그레이드가 돼요. 반복 훈련이에요. 이거 하다 보면 어느 한 순간에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은 내 적성에 안 맞는 생각해야 돼. 왜냐면 생각하는 게 어떤 사람은 즐기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스트레스거든. 예를 들면 권 팀장 같은 경우는 생각하고 일처리하는 게 익숙해진 사람이야. 예? 근데 조금 틀이 바뀐 위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직 그 틀을 좀 못 깨져. 그런데 그냥 판매는 틀이 없어야 되거든. 단지 뭘 봐야 되냐? 이게 오브직이냐 아니냐만 판단하면 돼. 그 대신 이 틀이 없어야 돼. 이거 이제 세월이 해결해 줄 거고. 자, 그냥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뭐 해야 돼? 요거를 봐야 돼요. 그 전날 거. 전날 거 몇 사람이 들어왔지? 응? 자, 예를 들면 100명이 들어왔어. 그죠? 100명이 들어왔어. 그러면 식품은 있죠. 평균적으로 4에서 5%가 구매를 해요. 4에서 5%? 근데 카테고리마다 좀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이제 의류 같은 경우 좀 낮아요. 의류 같은 건. 근데 식품은 조금 싸요.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데는 6에서 10%도 남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후기도 우리가 많잖아, 그죠? 후기도 많고 또 좋고 가격도 괜찮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면 몇 명 들어왔는지 몇 명 샀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한 7% 정도 사는데 오늘 보니까 한 3%밖에 안 돼? 그럼 뭐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갑자기 이 상태에 이렇게 떨어지면은 후기일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후기. 안 좋은 후기가. 네,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항상 모니터링 하면서 보고 이제 아닌 말로 괜찮으면 넘어가도 돼요. 어제도 7% 오늘 7%네? 근데 며칠쯤 떨어졌어. 그럼 무슨 얘기해? 유입수가 적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유입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 되는 거야. 이미 들어왔는데 안 사는 거는 가격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한번 들어와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네이버 쇼핑에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살려는 목적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광고 위주로, 예를 들면 광고 위주로 구매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사이트에 광고했을 때, 네이버 2의 광고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유입에 비해서 매출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걸 다 알아야 돼. 이 광고가 어디 나가는지. 우리가 네이버 쇼핑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도
세팅하게끔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냐, 나이도 제한할 수 있고, 지역도 제한할 수 있고, 남녀도 가능하고, 그 다음 네이버만도 가능하고, 네이버에서 내가 원하는 채널말도 가능해요. 나는 블로그에서는 주문이 안 들어오는 것 같더라. 그럼 블로그는 빼도 돼요. 이런 식으로 세팅을 디테일하게 가능해요. 그리고 네이버 외에 다른 데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들어오는 유입을 옥션 지마켓에서 잡을 수도 있어요. 다나에서 잡을 수 있고 다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네이버 들어온 사람이 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작할 때는 네이버 외에는 다 잠가버려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활성화되고 조금 구매 전환율이 우리가 7% 나오는데 3%쯤 나와도 판매하는 건 낫겠다는 판단을 했을 때는 외부를 여는 거예요. 외부 열었는데 3%가 아니고 뭐 1% 아니면 2%만 나왔다.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봐야지. 1%만 사도 우리가 열어둘 필요가 있나 없나 고민하는 거지. 그건 단기적으로 매출을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내 고객을 만드는 방법도 하나이니까 1%만 들어와도 열 수는 있어요. 그 대신 본인이 판단해야지. 오케이? 이런 거는 모든 게 시작은 모니터링이야. 자,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판매가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은 달라요. 시작 신상 올렸어. 처음에는 보겠어요. 유입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유입이 광고 등으로 유입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판매도 이루어지기 전에 광고비 많이 나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전에 상세 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놓고 후기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후기도 냉정하면 1000개가 넘어야 되는 거예요. 시작은 100개고. 그럼 대표님 만약에 신제품 등록했을 경우에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을 약간 원가보다 한 60%? 70% 정도에 판매해도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각기 판매자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사장이 싫어할 것 같다는 거. 그런 것들은 가격 설정할 때 조금 그러니까 그 판매자가 자기 스스로 분석해서 판단할 능력이 돼야 사장이 뭐라고 해도 제가 해보니까 이 정도 손해 나면 될 것 같아서 하는 건 나을 것 같다고 말을 할 수 있잖아. 능력이 돼가지고 사장이 뭐라 그래도 컨텐츠장이 뭐라 그래도 이건 해야 된다. 왜 하면 이래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 실력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장이 얘기해도 컨텐츠장이 얘기해도 노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춰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사장이 하라니까 무조건 하고 컨텐츠장이 하라니까 무조건 하면 그건 아니지. 집에 가야지. 사장이 뭐라 그랬을 때 반박할 논리가 있어야 실력자지. 무조건 듣는다? 그 회사는 망해요. 사장 말 진짜 무조건 들어버리면 망하는 회사예요. 근데 사장 말 안 들으면 또 안 되는 망하는 회사거든. 어렵네요, 그게. 그러니까. 웃지 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드럼 얘기 하잖아 지금 내. 진짜 계속 치다 보니까 이 근육도 생기고 조금씩 만들어지는 게 느껴져요. 이거 양득이시네요. 네. 이 판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얘기 다 알죠, 그죠? 네. 내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완전히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논리적으로 안 되는 상황만큼 이미 경쟁이 엄청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비상수단으로 변칙을 쓰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는 변칙을 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꾸준히 관리해야 된다.
지금 오늘 보니까 예전에는 그 댓글도 많이 달았던데 요즘은 후기 댓글도 안 달았던데. 자, 그럼 내가 달기는 힘들어. 그러면 발 방법을 찾아야지. 요즘 자동화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상세 페이지가 정말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설을 딱 읽으면 어때요? 기승전결. 기승전결 나오죠? 그 다음 앞에 오히려 마지막을 띄워줘, 그죠? 에필로그. 그죠? 결말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요게 궁금한, 요거 보고 궁금한 사람은 이제 읽는 거야. 사서 읽는 거야. 그죠? 판매도 똑같아요. 7초. 지금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7초라고 그랬어요. 들어와서 7초 안에 그 고객이 만족해야 상세 페이지를 보는 거예요. 사든지. 그러니까 세팅을 어떻게 해야지? 세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 어떻게 해요? 자르잖아요, 그냥? 되게? 왜? 이미지는 뜨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길면은 막 수십 개짜리잖아, 그죠? 이런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또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태그에다가 전부 뭐 알트 예를 들면 도면 라인 이런 글자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지가 30개다 그러면 이게 알트가 30개 들어가겠죠? 그런 하나하나 디테일이 만들어지면서 노출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예전에 한번 HTML 얘기한 적이 있었죠? 여기에 타이틀이 들어가고 태그가 들어가죠? 메타 태그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대표 키워드를 넣잖아, 그죠? 비슷한 케이스예요. 지금은 아닌데 2,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후기에 있죠. 키워드까지 노출에 도움을 줬었어요. 예전에는 네이버 쇼핑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1등 하는 사람 100명 중에 1등 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냥 모습이 같으니까 같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은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을 살아요. 그럼 어떻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거 있죠? 옛날 방식대로 열심히 하면 그나마 나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오케이? 그것도 잘 알았어요? 네. 어떻게? 그나마 불평등을 극복하는 방법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역량이 탁 올라와야 돼요. 그러려면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 연수가 이렇게 해보겠다 그러면 자 그래 그럼 컨텐츠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 대신 결과값을 보자. 그지? 결과가 안 나오면 승복하는 거고 나오면 인정해주면 되잖아. 이런 형태의 업무가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사람이 일 잘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관리 능력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밑에 있어야 회사가 크는 거예요. 그걸 존중해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고. 왜? 사람마다 능력은 다 다를 수 있잖아. 뭐 10년 공부한 사람이 1년 공부한 사람보다 반드시 잘하는 부분은 없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서로 인식해가지고 도전한다 생각하고 한번 해봐요. 나도 다 그렇게 했잖아.